비행체 같은 데나 또는 그 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뭐 또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석탄, 석유, 가스, 막죠 화력 발전이나 모든 기계에 쓸 수 있는데 여러 군데 각도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압이 되게 세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각도라는 것은 뭐 10군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압이 세게 들어오는데 통로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로를 2개, 3개로 넓혀가지고 여러 군데 돼갖고 좀 더 많은 공기를 유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통로가 하나보다도 뭐 여러 개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드론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이 각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뭐 좁은 단위로 이렇게 공기를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6군데로 빨아들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떤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각도를 틀리게 해서 들어오는 기술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작은 단위로 바람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새 같은 데도 막히지 않고 큰 비행체라도 여기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면 훨씬 낫다. 다만 각도를 이렇게 좀 틀리게 하면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이제 송풍기 같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일 때 한 군데, 2군데, 3군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터빈이 사실상 필요 없는 되게 가벼운 비행체가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컴프레셔처럼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기압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연소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뒤 위아래 사방으로 이렇게 그 연소실을 둬가지고 이렇게 미사일 맞을 때 탁 피하고 이렇게 탁 피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선의 방식이 아니라 잠수정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잠수정들이 프로펠러 같은 데도 되고요. 프로펠러 방식 그렇게 하시면 컴퓨터 자동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브레타가 있다면 거기다 압축기를 달아도 되고요. 수소, 산소 이렇게 통을 같이 갖고 다니면서 또는 비행체 같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 분말 구조나 것을 가지고 다니면 녹여가지고 가스로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체 연소 가스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장약이나 폭격 같은 데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나 가스를 집어넣거나 수소 가루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성형자각탄처럼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규조토를 이렇게 폭약과 글리세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들어 성형자각탄처럼 만들어주면 장약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포발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 그냥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든 장약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탄산 그 보면 그 톡톡캔디 그 탄산 넣는 거 있잖아요. 탄산 이렇게 톡톡캔디 안에 설탕 안에다 탄산 넣는 거 그것처럼 장약이나 이런 것들 뭉쳐 안에다가 장약이나 폭약에다 이렇게 산소나 수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 각도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기술은 선풍기 같은 데서도 바람을 통로를 이렇게 2군데, 3군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거나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술인데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각도를 살짝 벌려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송풍기 같은데 이게 쓸 수 있는데 송풍기를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송풍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진공청소기는 한 군데서 빨아들여 2군데나 3군데 여러 군데로 내보내주면 이쪽에 압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엄청난 압력이 생기는데요. 이 방식으로 해서 공공용 어떤 이렇게 낙엽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진공청소기 굉장히 흡입력이 좋아집니다. 이 기술은 진공청소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냉각을 할 때 그쪽 열을 갖다 빨아들여서 단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열기를 이전하는 냉각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양수기 같은 거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렇게 보시면 양수기도 빨리 빨아들여 여러 각도로 내뿜어주면 압이 세지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수기를 모터를 2개, 3개 여러 개 달아서 물 쏠 수 있겠어요. 빨리 대용량의 물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환풍기에 정회전, 역회전을 줘서 안의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공기 필터, 부직포 필터나 공기 필터를 둘 수 있거나 겨울에 춥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단열재를 결합한 여닫이 무늬를 둘 수 있습니다. 속도를 이렇게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보면 이게 열쇠 방식으로 이렇게 잠그면 되게 전 세계 대박일 텐데요. 음식물 테러에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뭐 보온도식이나 보온병 이런 데도 텀블러 이런 데도 가능하다. 또는 다른 음식 용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가 얼굴이 이게 보안이 되거나 얼굴이 비밀번호가 되거나 열려라 참게 이런 방식도 있어서 비밀번호 방식도 해서 그렇게 해서 현관문 디지털 키처럼 하셔도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도 이렇게 자기 얼굴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야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회사 나갈 때 잠금 방식으로 열쇠로 하면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나 없는데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안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바깥에 카메라 렌즈를 주고 바깥에를 보고 열어주면 좋은데요. 다 그것을 들어온 사람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누르는 사람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망이나 이렇게 연동해서 자체 통신망이나 스마트폰 연동하거나 112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안업체 연결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안에서 딱 잠금 누르면 밖에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오는 장치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도로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도로 잠가 버리는데요.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세 개, 여러 개 오도로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래 이렇게 해주면 다른 방식은 창문도 그냥 이걸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제일 안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 우리 건물에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데 바깥에 렌즈로 보는 데 있잖아요. 바깥에 뭐 이렇게 사람 보는데 근데 그거를 잘 안 보죠. 좁아서 불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유무선으로 달아서 보거나 하면 좋을 때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안경 같은 거 이게 코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오목한 홈을 좀 봐주면은 압력을 줘서 코도 누르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안경이 달린, 이게 망원경이 달린, 또는 아니면 확대경이 달린 것을 야구장 같은 데나 축구장 같은 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성능 좋은 것은 멀리 볼 수 있겠죠.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같은데 에어프라이 기능을 같이 주시면 제 기술인데요. 전자레인지의 길이를 전파의 길이를 어떤 짧게 중간 정도 강하게 길게 해가지고 골고루 익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프라이 기능을 줘서 전자레인지에게 이것은 약간 음식물을 익히듯이 삶듯이 들어가는데요. 에어프라이기는 약간 굽듯이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제품을 만드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나 미니 오븐기에다가 빵을 이스트균을 만들 때 한 28도, 30도쯤에 숙성이 잘 되는데 그 이상 가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서 이것을 전자레인지나 미니 오븐기에 보온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독립장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곡간 같은 거나 모든 건과일들, 건포도, 건자도 건과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수분을 날리고 오븐에 옮겨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곡감을 만들 수 있는데 대량 제조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위생적이고요. 살균을 하니까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후라이팬에 설탕을 녹여서 카레마를 시키고 그거를 묻혀줘도 전 세계 대박이네. 이걸로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거나 건과일 이런 거 곡감에도 할 수 있고 건과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크림에 넣거나 아니면 초콜릿에 넣거나 우유에 넣거나 치즈 같은 데 넣거나 다양한 데 넣을 수 있는데요. 되게 맛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젤리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껌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닭갈비 맛이 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불고기 맛이 나는 이런 껌들을 만드시면 젤리 같은 데도 그럴 수 있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바베큐 맛은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 맛을 느끼게 해주면 젤리 같은 데도 대박이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콜릿에서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젤리하고 껌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껌에다가 당귀 같은 거를 첨가를 시켜서 이게 방귀나 박하를 첨가시켜서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거나 방앗개잎을 첨가시켜서 산소를 공급하는 방앗개잎 산소 공급 효과가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온 냉장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고기를 숙성시키거나 김치를 숙성시키거나 양파 같은 데 놓으니까 되게 황당하게 20몇 도, 30몇 도인데 그거 오히려 안 썩더라고. 그래서 넉 달 이상을 내가 양파를 썩지 않고 사용했는데 상온에 넣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30도씩 가도 괜찮더라. 냉장고 넣으니까 오래.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0도씨부터 해갖고 20몇 도씨 해가지고 상온 냉장고 만들면 굉장히 농산물을 놓을 때 적어도 한 33도씨 안팎으로 되니까 농산물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온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 빨래 건조대인데요. 이렇게 제습 방식으로 빨래 거를 습기를 제거하고 훈풍 방식으로 뜨거운 열풍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게 LG 어떤 LG 스타일러도 이게 훈풍 방식으로 하시면 살균까지 될 텐데요. 저도 드라이기로 옷을 살균한답니다. 이불도. 그래서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균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드라이 같은 방식으로 훈풍으로 이불 또는 옷 같은 거 이렇게 살균을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뭐 수분이 좀 첨가하면 칙칙칙 뿌리면 될 텐데요. 네네. 이렇게 스프레이기로 그렇게 하시면 저는 오히려 다림질도 되게 또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림질을 하셔도 된다. 쓰시면 대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프레이를 뿌리면 다림질 이렇게 뜨거운 열풍 부르면 다 펴지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올 말리거든요. 그런 방식의 이게 다림기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병원 같은 데도 이렇게 바닥 살균할 때 50도, 60도, 70도, 80도, 100도 해갖고 바닥 살균하거나 이런 살균기 만들거나 식품 같은 그릇 살균, 컵을 씻었다. 그릇 살균, 뜨거운 훈풍 방식으로 열풍 방식으로 살균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드라이기로 그냥 신발 살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릇 살균도 하고 다른데 다 살균하고 뭐 겨드랑이도 살균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 살균도 하고 발바닥 살균하고 다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같은데 보면 공중 화장실에도 이렇게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50도, 60도, 70도, 80도 이렇게 100도씩 해가지고 살균 구조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한번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공기를 살균하는 장치를 공기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약간 금속 팬이 됐다. 오목한홈을 봐주면 좋은데요. 금속 판을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 뜨거운 열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살균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금속 통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작은 단위로 금속을 살짝 가열하고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 정도로 가열할 정도면 너무 뜨겁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 통로를 이용하고 가열하면 거기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방식도 사용해도 되나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만 지나는 식으로 50도씨만 넣으면 바이러스는 살균되니까 치명적인 어떤 것은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살균하면 되지 않을까. 공기 살균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공 청소기를 약간 스틱 방식 뭐 어른 장난감처럼 RC카 방식으로 만드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 집안에 있는 원형 진공청소기를 RC카 방식으로 판다. 그럼 너무 어른 장난감 전 세계 대박이다라는 거죠. 화초를 금색, 다양한 색을 이렇게 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잘라서 파는데 꽃을 이렇게 해서 금색, 다양한 펄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트적인 작품도 나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흙이나 모래 같은 데도 염색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부를 그렇게 또는 살아있는 꽃, 나무, 화초도 가능하느냐. 꽃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가능하다. 하시면 전 세계적인 대박이 될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선풍기를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집안에 있다 그러면 선풍기를 상중하로 틀면 동시에 공기를 식혀줄 수 있거든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유공기가 식혀져 동시에 시원해진데 히터기도 동시에 그럴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렇게 약간 두 개로 만들어 갖고 하셔도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식힌다. 그래서 냉풍기도 동일하고 에어컨도 두 군데나 세 군데 바람 내면 동시에 식혀지는 구조가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동공기를 빼고 이렇게 그런 환풍기까지 결합한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에어컨 동관 같은데 그래서 그 알루미늄 방식으로 그냥 그 관을 만들고 거기다 어떤 구리 코팅을 해주면 동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싸게 제작할 수 있는데요. 모든 동관에도 가능하고 동박이 필요한데 판에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배터리의 양극 음극에 알루미늄 한쪽에 양극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걸 구리로 대체하고 거기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 구리나 알루미늄 이를 넣어준데 유리석염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유리석염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유사한 소재를 넣어주면은 열에 강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리나 철사, 철근, 철망,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씁니다. 구리 같은데 뭐든 금속 같은 데는 다 되는데 알루미늄, 스테인 뭐 다 돼요. 그래서 칼 만들 때도 이거 꼭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뭐 염색제, 페인트, 그다음에 뭐 실염색이든 염색제다, 페인트, 그다음에 인쇄 잉크, 오일 스테인, 뭐 이렇게 방청제, 인젠 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엔진 세척제도 들어가고요. 저도 그림 물감 하는데 이거 100% 넣어서 이렇게 저도 미술을 하니까 쓰거든요. 저는 금색원색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인쇄 잉크나 인쇄 염색제나 페인트에 넣어서 쓰는데요. 하시면 그림 물감도 이렇게 자동차 염색 도장할 때도 그거를 페인트에 견고하게 금색원색한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염 코팅 제사나 유리목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게 현대기아차나 다른 차에서도 하시면 되게 색상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랩핑 하잖아요. 자동차 랩핑을 하는데 거기다 약간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를 조금 넣어서 딱딱하게 경화시켜주면 이렇게 랩핑을 하긴 하되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뭐 긁을 때 손상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프로테이즈는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랩핑을 하시면은 도장을 하는 것보다 차를 새로 도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 몇십만 원 안 되는 랩핑으로 하면 몇십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합성섬유 나일론을 첨가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해서 대한 펄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건조기 만들 때도 이렇게 이것을 에어프라기 열풍 방식으로 식품 건조기를 이렇게 쓰고 제습 방식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익지만 완전히 타지만 않으면 그게 그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식품 건조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음파 세척기나 이런 데도 할 때도 이렇게 기타 모든 초음파 제품들에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 섞었으면은 이렇게 초음파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어떤 세척 효과가 큰데요. 산업용으로도 초음파 세척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저기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섞었으면 멀리 통신 구조가 되는 유성통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그래서 좀 더 송수신거리가 늘어나 또렷하다. 다른 전파도 그러하다. 무기로 쓸 때는 버스코 유성통신에 쓸 수 있는데 무기를 쓸 때는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파, 적외선의 음파, 기타 다른 연파를 섞어서 물에다가 상중하를 조사를 하면 회전 방식으로 토네이도 현상이 약간 일어나면서 나중에 비행체의 어떤 미사일 구조, 미사일 방어막에 압축 공기를 일으키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방어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조사하면 상중하로 조사하면 수소산소 수출했습니다.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근데 이거를 분산 무기로 쓰면은 이렇게 다양한 전파를 섞었으면 그 지역에 강하게 태워져 버리는 사람 같은 등코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즉사를 하거나 충격으로 실시는 안 돼요. 전파의 전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 대공 방어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중첩 현상을 전파하면 번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전래층을 태우는 무기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건 향후에 증명이 될 거예요. 전파가 이렇게 전기가 강하게 서로 스파크 이렇게 틀린 전기가 융합하는 현상으로 고열을 하늘에 나타내고요. 그래서 모든 폭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나는 사람 대인 관계 되겠어요. 차량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타버립니다. 사람이 뭐 전차 이런 데도 차량 같은 데 들어가서 타버리고요. 공장 시설 같은 데도 하늘에서 전력의 크기만 들어가면 탄소소미탄처럼 안에 들어가서 전기가 들어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컴퓨터 같은 거.
사람 뭐 시가전할 때도 이렇게 사람 딱 싸우면 이렇게 전기 충격기처럼 여기서 전파가 강하게 융합 반사가 일어나면서 전기 충격으로 시신하거나 직사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카메라를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서 거기 전파 안에서 시가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